자, 이번 주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에 몰려있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계속 오르면서 코스피가 이제 2,400선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동안 상승장이었고,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하락장에 대한 신호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장이 또 꺾이지 않는 한 국내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는 하락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1.28%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 오르면서 결국은 코로나19 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2차 확산, 그 우려감으로 떨어지기 전 주가 이상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주가가 8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시점에도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서 아마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이 상승장에서는요, 주가는 항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조정이 바로 하락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의 신호인지 아니면 조정의 신호인지 이걸 명확하게 그 시그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역시 시장에 대한 하방 배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시장은 상승 쪽으로 상승 분위기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되고 지금 뭐 하락장에 배팅을 해도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뭔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목에 대한 매수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이제 상승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역시 상승 쪽에 베팅해서 이제 종목들을 사는 건 맞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일 때 갑작스럽게 올라갔던 테마주들일 겁니다. 즉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 마스크 테마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치료제 테마주 또는 언택트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흐름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미 많이 올라간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일시적인 테마주 쪽으로 반등이 나왔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가치주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포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어떤 이제 흐름의 변화가 생기면 주도 업종이 좀 변화가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했더니 나는 또 손실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싸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 앞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포트를 조금씩 변화를 시켜준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량이 조금 더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 수익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을 좀 줄이시고 앞으로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포트에 대한 재정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단기 조정 이후에 코로나 2차 확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신중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이 가치주 쪽으로 주도주가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재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들리세요? 네. 코롱 플라스틱.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저희가 미리 정보를 받았는데 4,33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로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코오롱 플라스틱 4,335원에 매수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첫 분부터 좀 애매하네요. 네. 네네. 지금 4,300원대 지금 매수하셨고 네. 아마 최근에 주가가 지금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시장이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8월 달에 이제 고점 그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지금 4,300원대 지금 현재 매수하고 매수가 정도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지금, 코로나 최근 2차 확산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했던 그 폭은 상당 부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5,000원 정도까지 일단 먼저 보시고 시장 분위기가 이제 5,000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유지해 가게 된다면 아마 코오롱 플라스틱도 5,000원 넘어서 5,5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5,500원까지 끌고 가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까지 기다리셔서 이 가격대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5,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중고 20% 7,000원요. 네, 삼성중공업 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잘 대도 안 하고 손질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싶어서 물어봅니다. 네,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손질해야 될지 하시면 좀 올라갈란가 그럼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을 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20%라고 하십니다. 20%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 이제 카타르 수주 소식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자주 보시나요? 시청자분?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한번 이야기하던데 나이가 많아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요. 삼성중공업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 이 조선주가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카타르 수주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근데 카타르 수주 잭팟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카타르 쪽에서의 수주는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수주가 발생되기 전 그 입찰에서는 중국한테 밀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수주를 우리가 가져간 건데, 사실 중국 쪽에서 수주를 가져가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 경쟁.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근데 중국이 가져갔던 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가져간 거거든요. 예. 그동안 조선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가 수주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발생했어도 수익이 늘지 않았거든요. 적자를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 수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역시 그 수주가 정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네. 과거에도 역시 삼성중공업을 볼 때 기관 쪽에서도 그동안 정말 좋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점에서도 실적 쇼크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신뢰를 하고서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한 가지 메리트를 본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지금 7,000원에 지금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가격대면 그냥 손절을 그냥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이 기업은 7,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해요. 예. 대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종목은 20% 정도 비중이잖아요. 정말 많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내가 어쨌든 투자했을 때 좀 안 좋은 시기에 했구나 라는 부분을 좀 인정하고 그냥 7,000원까지 왔을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보신다면 나중에 7,000원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은 그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이미 주가 하락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7,000원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7,000원이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이제 올라온 속도는 또 빠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올해 연말 끝날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보면. 예. 네, 어쨌든 20%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매수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좀 보셨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일 기획 20% 21,700원에 네네. 물 타가지고 19,500원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지금. 아, 그러면은 매수 단가가 지금 11,500원이신 거예요? 아니 아. 19,500원. 아, 네, 19,500원이요. 그리고 네. 비중은 20%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제일 기획을 추가 네. 매수하셔서 19,500원으로 낮춰놓으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네. 그동안 이제 처음에 매수했을 때의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4월 달부터 계속 움직임이 없어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2기획을 처음에 매수할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잘? 네, 그거 뭐 삼성그룹이고 광고 그리고 뭐 손해도 안 보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 네. 1년이 다 돼가요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신 분들,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제2기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쪽 사업 맞아요. 삼성그룹에서 광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광고 사업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파고들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줘야 되잖아요. 광고에 대한. 그렇죠? 네. 일단 제2기획은 삼성그룹 안에서 대부분의 광고를 이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를 만약에 수주를 준다면, 보통 이제 연간의 계획을 연초에 세운단 말이죠. 이제 비용에 대한 집행 부분을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광고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광고비를 1억 정도를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비 1억을 분기별로 해서 4번 정도 나눠서 쓰면, 뭐 2,500만 원씩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앞으로가. 그렇다고 본다면 초반에는 광고비 집행이 좀 작아요. 좀 작게 쓰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광고 광고업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을 보면 1분기 있죠. 1분기가 비수기예요. 가장 광고가 좀 덜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이제 분기가 좀 지날수록 광고비 집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을 강타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뭐 팬데믹 사태가 왔어요. 그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제품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럼 광고비를 1분기에도 좀 소극적으로 썼고, 2분기, 지금 3분기까지 소극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연간으로 세워놨던 광고비는 언제 지출이 될까요? 이제 하반기에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 2, 3월이 1분기였고 4월, 6월이 2분기였고 그 다음에 3분기하고 4분기, 특히 4분기에 집중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제 계획은 앞으로의 실적을 보고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1분기에 샀어요. 코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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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는 어쨌든 1분기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 지나고 사는 게 맞겠죠. 사실 어찌 보면. 네. 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요. 가져가면 손해볼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25,000원까지 보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살까 그냥 가지고 갈까 그럼. 지금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팔까를 걱정하셨잖아요. 그죠? 생각이 바뀌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더 살까를. 더 사서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 정도 비중,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요. 2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팔겠다 생각하고 한번 끌고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노픽스요. 시노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780원이고요. 네. 20%요. 네, 5,78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갖고. 네네. 이거를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손절을 안 하면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아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데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은 시노팩스를 5,7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도 고민이시고 추가 매수도 고민이시고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앞에서 시황을 얘기해 드릴 때, 네. 치료제 테마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시노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정말 힘들어요. 힘들게 빠져버립니다. 올라가고 나서 지금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슈라는 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아침에.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60초를 딱 재고서 폭탄을 막 돌리면서 문제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언제 터지게 될지 몰라요, 이게. 주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거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언제 터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오랫동안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빨리빨리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시노팩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은 과거부터 해서 사실 이 테마적인 요소로 주가가 반등이 되게 심했던 종목이에요. 급등락이 되게 심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주가의 상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커요. 그만큼의 실적 증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기업은 5,000원 가격을 손절가를 일단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매수 가격이 5,780원이잖아요. 물론 매수 가격이 뭐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사실 테마적인 요소가 강한 기업이라 올라오면 시세가 빠르게 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올라왔을 때 한 번에 6,000원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6,000원쯤에 항상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원 손절가, 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 주가 6,000원 이렇게 대응만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물량이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이제 폭탄이 터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5,000원까지 가면은 매도를 하고 지금 유지하면은 6,000원까지 보시면 돼요. 네네. 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면 안 되죠.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만 딱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이 가격대에 매도 잘 걸어 놓으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대학이고요. 11,000원에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제약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게 매도 시점을 네. 잘 못 잡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언제쯤 매도하면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서울제약을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꽤 크신데 이거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운이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요. 30% 지금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날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 날까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상한가에서 이렇게 잔량을 일단 봐야 되는데 지금 33만 주 정도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그 잔량은 사실상 완벽하게 상한가를 잡아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상한가에서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건 상한가가
장중에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장중에 이건 좀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장중에 상한가가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시청자분 이해되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 내일장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상한가가 풀린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상한가 풀릴 때 바로 정리를 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잔량을 봤을 때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풀리면 오늘 매도하시고 오늘 풀리지 않으면 내일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로보로보요. 네, 로보로보요. 예, 6,500원에 20%거든요. 네, 6,500원에 비중 20%요. 예, 근데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네, 그게 궁금하세요? 좀 걱정돼서요. 아,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예, 좀 예, 걱정하고 예. 계시는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로보로보 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청자분께서 이 로보로보라는 기업을 알고 사셨나요? 이거 교육용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들으셔서 이제 추천을 받으신 거죠. 네네. 네, 이름이 참 귀엽죠, 로보로보.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네. 로보로보라는 기업은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예,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연륜이 좀 느껴져서 네. 혹시나 이 기업을 어떻게 또 잘 알고 이렇게 매수하셨을까?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요, 유튜브 보고 했죠. 그렇죠. 다들 그럴 거예요. 네, 예, 로보로보라는 그 회사는 결국은 이제 교육용 로봇을 또 만들고 있어요. 네. 결국 이 기업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언택트 관련주로 또 엮여 있거든요. 네네. 또 정책주로도 엮여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주가가 이제 이 기업도 보면은 정말 급등하기 심한 종목이에요. 올라갈 땐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정말 힘들 정도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기업은 정말 단타만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나서 좀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로보로보는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이미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른 상태예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추천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로보로보는요, 지금은 물려 있는 게 맞고, 어쨌든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고 6,000원을 넘어가면 예. 매수가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6,000원 정도면은 그냥 반이라도 팔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6,000원 정도에서 그냥 6,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세요, 그냥. 아, 올라오겠어요? 6,000원까지? 6,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는 할 거예요. 아, 네. 예. 왜냐면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갈 것 같아서. 테마주라서 떨어질 때 여기서 한번 또 쭉 빼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더 빼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잡아주다가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는 정리하세요. 아, 맞지 않는 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투자자분하고. 아,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6,000원 넘어가면 정리하자. 이거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요. 또. 네. 차라리 다른 현대차 이런 종목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 네. 이거 해가지고 조금 또 수익을 했거든요. 네. 수익을 봤는데 네. 그냥 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들어가가지고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번에 잘 나오시고. 6,000원서부터는 그냥 네. 제가 그냥 팔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그때부터 파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은 단타 매매로 대응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6,000원 이상까지만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대지신데요. 네네. 이거를 차고 가야 될지, 그냥 손질을 해야 될지, 영 방향을 모르겠네요. 네, 이거 이대지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300원 했는데, 네네. 비중은 한 20% 조금 넘습니다.
네, 1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최근에는 예.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대지 1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이분도 이제 코로나 테마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기다릴 여지가 있어요. 남아 있고요. EDGC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가 이제 시세가 꽤 났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감소를 했어요. 사실 국내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로 본다면 사실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완료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가 조금씩 이제 빨라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그 테마주들은 이제 시세가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16,000원, 16,300원 정도대에 매수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만 딱 잡아놓고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DG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물량들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 더 시세를 좀 기다리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좀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14,000원 정도. 이 14,000원 이 가격이 중요한 건 뒤에 영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 가격이 깨지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14,0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되고요. 올라오면 여기서 욕심을 좀 줄이셔야 돼요. 올라와서 수익이 나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서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이 기업은 그래서 전에도 못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기업은 정확하게 17,000원 딱 기준 잡아 놓으시고 17,000원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 시장가로 팔아버리세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여력은 없고 일단은 어느 정도 안에서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더 올라갈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도 못 팔아요.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그리고 올라가다 그냥 또 빠져버리거든요, 주가가. 네, 그래서 이게 매일 1%씩 2%씩 1% 열어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원래 가랑비에 바지 젖는다, 옷 젖는다 이런 얘기가 예.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예. 못 빼게 만드는 거예요. 빠지지 못하게. 기다리게 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투매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뭐 나올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손절 기준 잡아놓고 딱 위쪽으로 17,000원 더 이상 안 봐. 예. 생각하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7,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제시해드린 가격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6,350원, 비중 30%. 네, 16,350원에 비중 30%요. 예, 매수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매도하실지 궁금하세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16,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는데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이요. 네, 지금 두산중공업 매수하신 가격도 상당히 높아요. 시청자분. 최근에 주가가 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기업 왜 올라왔을까요? 이렇게. 예, 오늘 팔아야 돼요. 네, 이 기업 올라온 이유는 사실 풍력에 대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지금 현재가를 다 팔아볼까요? 그렇죠. 수익일 때 파셔야 돼요. 이 기업은 예. 올라갈 이유가 사실 없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잘하세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오늘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성심양행요. 네, 성신양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070원에 샀는데 한 20% 됩니다. 네네, 8,070원에 비중 20%.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바로 여쭤봐 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성신양을 8,070원에 이제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이제 7월 달에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성신여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 이제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예. 사실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SOC 예. 쪽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근데 지금 성신양에는 어쨌든 건설 경기가 아직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지금 국내에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그 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건설 관련 종목들은 싼 예. 가격이 있긴 하지만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어쨌든 성신양회는 매수를 한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간다면 충분히 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보유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저는 예. 지금 성신양회의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8,500원 정도 이 가격대 있잖아요. 예. 이 가격대 오면 또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이 기업은 아마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건설주보다는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가볍게 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8,500원 정도 왔을 때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뭐 날짜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다른 건설주보다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딱 며칠 안에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은 가격으로만 보시면 돼요. 8,500원 오면 정리하자 생각하고 가세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건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500원까지 상대적으로 좀 금방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8,500원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전파 기지국입니다. 네, 전파기지국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5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5,050원에 비중 30%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하락이 지속됐는데 네. 지금 뭐 조금씩 이제 전망이 보이는 것 같고 하는데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네.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매도를 네네. 언제쯤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파기지국 5,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분은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좀 위에서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끌려 내려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파기지국은 이미 주가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시세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전파기지국 매수하신 건 결국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 맞아요. 전파기지국 지금 5G 쪽도 지난해보다는 사실 올해 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 뭐 커지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로 본다면 전파기지국과 관련해서 이 5G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현재 5,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앞전을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면 5,5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 저는 지금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는 현재 보유하고 나서 바로 올라오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적인 부분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수급에서도 잡혀 있는 거 보면 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잘 안 들어오죠. 그죠? 보통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기관 쪽 수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시세가 조금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6,000원 정도까지만 먼저 1차적으로 보시고 6,000원 정도 왔을 때 지금 비중이 지금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만 한 6,5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시청자분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G 관련주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6,0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6,500원까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레고캠 바이오. 네, 레고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52,600원이요.
56,600원이요? 아니, 52,600원. 네, 52,6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예요. 네, 30% 가지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잘 가더니 왜 또 오늘 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네네. 어제는 잘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져서 궁금하신 예, 예. 거예요?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네. 지수가 빠지면 또 내려갈까봐 또 겁이 나네. 네,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레고캠바이오를 5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어쨌든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어제는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왜 안 네. 올라갔나. 이런 고민은 사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레오캠바이오가 주가가 지금 올라온 게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올라온 거거든요. 25,000원에서 지금 6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더욱이 거의 7만원 가까이 근저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몇 배가 올라온 겁니까? 거의 300%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기대감은,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나요? 이게 또 개발되고 확실하게 이제 치료제가 상용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주가는 사실 거품일 수밖에 없어요. 52,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다면 저는 수익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지금 절반이라도 최소한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수 가격을 손절 기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6만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고 6만원 만약에 부근에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반에 대한 손절 가격은 매수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6만원까지 보고 가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매수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JLK요. 네네. 네, 8,210원에 5%예요. 근데, 며칠 전에, 네.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가서 지금 매도가를 몰라서 매도를 네네. 해야 될지,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목표가 좀 알고 싶고요.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15%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럼 매도를 네. 언제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LK를 8,2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지금 이 기업의 목표가 중요할까 싶어요. 이미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그 수주 자체가 비대면 관련 수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로 좀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세는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테마라는 건 언제 갑작스럽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매수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5%예요. 그래서 5%. 좀 더 실을까 어저께 생각을 하다가 네. 예. 5% 비중에서 더 실지 마시고요. 네. 이 기업은 지금 수익이 낮잖아요. 네. 네, 수익을 잘 지키는 관점에서만 전략 네. 잘 세워가시면 돼요. 8,9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8,900원. 8,900원 손절가요? 네, 손절가 8,900원. 그러니까 이게 익절가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떨어졌을 때 8,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쪽으로는 9,500원. 얼마요? 9,500원. 9,500원 9,5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하세요. 9,500원까지. 위아래로 가격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돼요. 8,900원에 이제 목표가도 될 수 있고 손절가도 될 수 있어요? 9,500원이 9,500원이 목표가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네. 그래서 잡아드린 거예요. 그 가격을. 8,900원을요? 네, 8,900원을. 왜냐면 지금 수익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만약에 떨어지다 보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투매가 나와버리면 주가가 확 밀려버려요. 예. 네, 그래서 수익은 챙겨가자라는 의미에서 잡아드린 거예요. 네네. 8,900원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9,500원까지 이제 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예, 대응하시면 예.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목표가는 9,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8,900원이 무너지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8,900원을 익절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미래에셋 대우인데요. 아, 네네, 미래에셋대 궁금하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100%인데요. 아, 네, 5,000원에 비중 100%요? 예, 예. 네, 이제 현재가가 9,600원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그걸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어쩌면 좋을까 싶어요. 지금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왔다 갔다 하질 안 하고 네. 한 가지 그냥 묻어놓는다 하고 계속 묻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게 얼마쯤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네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예. 어떻게 봐야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얼마에 올라가서 팔아야 될지. 네, 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전문가님 미래에셋대우를 5,000원에 100%를 매수하셔가지고 잘 묻어두셨는데 이걸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속 가면서 절대 단기로 거래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미 상승장이 지금 분위기가 나온 이상 쌀 때 사놓고 그냥 끌고 갈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절대 단기로 하지 마시고 3월, 4월 지나면서 계속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계속 드렸었어요.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또 분위기를 또 잡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제 IPO 시장도 분명히 또 굉장히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에셋대우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만 딱 잡아놓고 이 손절가 밑으로만 가지 않으면 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300원 있죠? 시청자분? 9,3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예.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더 들고 가세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위쪽으로는 1,500원 정도 있죠. 예. 1,500원 정도까지는 더 끌고 가보세요. 예. 그리고 1,500원 정도 오면 그때 절반을 정리하시면 돼요. 다 정리하라고요? 네, 나중에 1,5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절반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래쪽으로 9,300원만 손절가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예. 예. 네, 그리고 1,500원 오면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1,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식해드립니다. 예. 예. 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일단 9,3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이 9,300원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하셔서 1,5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1,0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우정바이오 가지고 있고요. 네네. 12,940원에 5%입니다. 네, 12,9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할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정바이오 12,94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직까지는 조정이 좀 위험한 조정은 아니에요. 네. 다만 주식 자체가 이제 위험한 종목이고 위험한 가격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 11,2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래가 최근에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릴 때 거래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렇다는 네. 건 아직 물량들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만 잡아 놓으시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200원이 손절가예요. 그리고 네. 반등이 나오면 13,000원 넘어가면 정리하세요. 네. 이렇게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절가는 11,200원으로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1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M 코리아요. EM코리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원에 20%. 네, 5,500원에 20%.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올라갈란지 안 갈란지 안 가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전화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EM코리아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은 이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 가격이 사실 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매수할 때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까?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데, 매도 가격 역시 5,500원이에요. 그 이상을 보기에는 사실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지금 이제 흐름을 다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5,500원 정도 왔을 때 매수가잖아요. 그때 정리만 잘 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고요. EM코리아는 만약에 이 기업은 아래에 있을 때 2,000원대에서 매수했다면 되게 편했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5,500원 왔을 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은 이렇게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라고요? 목표 주가가 5,500원이고요.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4,500원 잡아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고점에서 매수를 좀 하셔서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좀 주가가 아래에 있는 종목으로 다시 교체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뭐고만 네. 혜태 식품 제과. 네, 혜태 제과 식품 맞으시죠? 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9,750원에 20%입니다. 네, 9,75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 좀 올라갈란가 아니면은 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올랐는데 내가 사가지고 겁이 네. 나가 또 더 갈란가 안 갈란가 싶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혜태 제과식품 9,750원에 이분도 좀 올라왔을 때 매수했다고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종목을 보면 네.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 또 매수를 하신 게 참 좀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혜태제과 식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 사실 혜태제과 식품은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거래 대금도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아니면 정말 장기로 묻어두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매수를 하신 게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매수하신 건가요? 이 기업은 짧은 기간을 보고 매수하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기업은 매수를 하기에는. 어쨌든 이 기업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9,700원을 매수하셨잖아요. 예. 10,0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예. 이 기업은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10,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희는 시젠이고요. 26만 3천원에 10%. 네, 시젠이시고 26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네네. 네,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24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시젠 26만 3천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시즌이. 네. 네, 참. 시청자분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또 네네. 유명한 기업이고. 네네. 이 종목 매수하실 때 혹시
저녁에 잠 잘 주무셨어요? 매수하시고 나서? 네네. 아직 못 잤어요. 잠 못 자겠죠? 네네. 네. 내가, 본인이 이제 주식을 산 다음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는 지금 팔아야 네. 돼요. 살 그래요? 가격이 아니라,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팔까 눈치를 보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눈치를 보다가 이제 우리가 눈치 게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눈치 게임? 네네네. 네, 먼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네네. 먼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다 일어서요. 그래서 지금처럼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파는 사람이 이익인 거예요, 사실.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팔아야 되는 가격에 사신 거예요. 네. 시즌 사지 마세요. 이 기업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네. 선생님, 한 가지만 더요. 하나솔루션 저희가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32,100원에 했거든요. 이 기업은 45,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제는 이제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마블이요. 넷마블이요? 네네, 98,000원에 10%요. 네, 넷마블 98,000원에 비중 10%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빅히트, 그 상장할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이 빅히트 상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끌고 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을 98,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은 10%이시고 수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사실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상장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넷마블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 네, 최근에 이제 SK 그룹이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 SK 바이오팜이 지금 상장이 7월 22일 날 됐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SK 증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을까요? 네. 아니거든요. 상장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쭉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빅히트 기대감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시기는 아니고요. 네네. 다만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176,000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네네. 19만원 있죠, 19만원. 네네. 네, 19만원 정도 가격대를 목표 주가를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만원을 넘어가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한 번에 다 팔 필요는 없어요. 분할로 단계로 나눠서 분할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네, 손절가가 178,000원이요? 176,000원입니다. 176,000원이요? 네, 그래서 손절가하고 목표가 딱 잡아놓으시고요. 상장 이슈 전에 파셔야 돼요. 상장 전에 파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